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봄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DL이고요. DL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은 주요 종속회사와 자회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DL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게 된다면 에너지와 투자, 제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석유 업황을 통해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석유 업황에 대해서 현재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석유 업황은 유가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유가 상승에서 정유와 석유화 업계가 1분기 실적 전망 희비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정유화 업계, 석유 업계 1분기 실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고 정제 마진은 보통 4에서 5달러가 이익 마진으로 통하는데 작년 4월 유가 하락과 함께 2달러대까지는 정제 마진이 올해 2월 15달러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정제 마진이 상승했기 때문에 정유업계는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현재 유가 같은 경우는 1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월 물 서부텍사스 원유 가격이 전거래일보다 0.75% 상승한 배럴당 85.66달러고 장중에는 87.67이고 이 브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장중 90.18달러, 90.45달러로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최근 이란 공격이 유가 상승 트리거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만약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이 되게 된다면은 전 세계 천연가스 3분의 1과 석유 6분의 1이 지나는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의 봉쇄가 되게 되면서 유가가 더 오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향간에서는 유가가 배러다 120에서 130달러까지도 오를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처럼 이 중동 긴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배럴당 90달러를 넘은 유가로 인해 가지고 앞서 말했듯이 정유업계와 석유업계의 1분기 실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유업계는 유가와 정제마진 동반 강세의 실적 반등이 예상되고 있지만 석유업계는 시황 침체 장기화에 더해 가지고 유가 상승에 대한 원가 부담이 겹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바이 유가가 12월 평균 77.6달러에서 3월 평균 84.3달러까지 상승해 가지고 재고 평가 손익도 크게 회복하게 되면서 레깅 효과로 인해서 정제 마진이 상승하게 되면서 정유업계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유가 상승에서 원유에서 추출하는 석유와 기초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석유 업계는 원가 부담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 부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1분기 실적이 대부분 석화업계가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들에 대한 이 유가 상승에서 제품들에 대한 스프레드 회복이 조금 더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DL과 관련된 주요 제품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 DL의 종속 회사인 DL케미칼이 만들고 있는 이 HDP와 LDP, LLDP를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현재 이 HDP나 LDP나 LLDP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 솔직 조금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화학 제품 가격 자체는 이제 985달러에서 이제 전년도 23년도 4분기에 비교해서 조금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략 한 20에서 40달러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학 제품 마진을 보게 된다면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이 LDP 같은 경우는 2023년도 4분기보다는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HDP와 LLDP 같은 경우는 23년도 4분기보다 약 10달러, 20달러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화학 제품에 대한 가격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 마진이 줄어든 이유는 유가 상승에 통해서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L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범용화학 제품에 대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이제 디엘케미카 같은 경우는 이 범용 제품에 대한 한계성을 느꼈기 때문에 최근 고부가 가치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했고 이 고부가 가치 포트폴리오 전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건 바로 PO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PO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6개 기업밖에 못 만들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로써 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 하락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현재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석유 업계가 힘들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도
유럽에 대한 제조업 PMI가 위축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3월 글로벌 주요국들에 대한 제조업 PMI를 보게 된다면은 미국은 50.3으로 17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을 진입했고 중국은 50.8로 국가통계국 발표 기준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 확장 국면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비자 소비 심리 지수도 202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다시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들이 실제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 점진적으로 화학 업황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L케미칼에 대한 어떤 매출적인 부분과 영업이익 측면도 개선됨에 따라서 DL에 대한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DL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DL에 대한 주가를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L 같은 경우는 이 73,000원 부근에서 조금은 박스권이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 이 라인들을 이탈하게 되고 저점을 35,850원 부근까지 찍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오게 됐지만은 결국 이 저항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가격이 다시 눌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45,000원 부근에서 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이 5만 6,700원 부근까지는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56,700원 부근에서도 강한 이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하고 가격이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부분들은 이제 이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이 하락 거래량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여전히 강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소폭 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오지 않고 이 부분을 이탈한 다음에 최, 최대 이 라인을 이제 완전히 이탈하게 된다면 이 하락에 대한 리스크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DL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DL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DL 같은 경우는 이 석유화학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이 유가 상승과 업황 악화로 통해 가지고 이사년도 1분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제 영업적 이익을 얻지 못할 수가 있어도 점점 호전되는 모습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TL에 대한 주가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